딸이 다시 집으로 들어온 날 나는 반가웠습니다. 하지만 그 딸이 내 유언장을 훔쳐보던 날 나는 처음으로 그 아이를 지우고 싶어졌습니다. 여기는 지혜의 등대입니다. 오늘 이야기는 찻집을 운영하던 이정자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. 오래도록 곁에 있었기에 더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.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쌓여온 세월의 감정이 어떻게 무너지고 또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따라가 봅니다. 딸과 다시 함께 살게 된 날 나는 행복했습니다. 서울 은평구 불광동 전통 찻집 홍매연. 창호지 너머 햇살이 비추고 가마솥에서 피어나는 물김 향이 골목까지 퍼지는 그곳. 71세 이정자 여사는 그 공간을 30년간 지켜왔습니다. 이 집은 니네 아빠 제삿날 떡국 끓이던 솥도 있고 내 손길 안 닿은 데가 없지. 찻집을 지키며 홀로 살아온 지도 10년.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유학 후 미국에서 연락만 드문드문. 딸 지혜는 결혼 후 멀리 살았지만 엄마 나 이혼했어. 당분간 같이 살아도 돼? 그 말 한마디에 이정자 여사는 대답도 하기 전에 냉장고 문을 열고 말했습니다. 뭐 먹고 싶니? 밥은 먹었어? 그날 밤 오랜만에 엄마와 딸은 같은 방에서 따로 잠을 잤고 잠들기 전 딸은 말했습니다. 엄마, 나 요즘 진짜 무서운 꿈 꿔. 계속 절벽에서 떨어져. 그 말을 들은 이정자 여사는 이불 속에서 딸의 등을 쓰다듬으며 30년 전 아이를 안고 잠재우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. 지혜야, 이제 괜찮다. 엄마가 다 지켜줄게. 그 순간 그녀는 몰랐습니다. 그 말이 다시 자신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되돌아올지를. 균열은 아주 작은 말투에서 시작되었습니다. 처음에는 미소였습니다. 딸 지혜는 함께 밥을 먹을 때마다 엄마, 나 엄마 밥 진짜 그리웠어. 엄마가 있어서 다행이야. 이런 말을 곧잘 했습니다.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지혜의 말투는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. 엄마, 이 집 명예 아직도 엄마야? 그릇이 너무 많아. 이젠 좀 정리하자. 엄마, 요즘 세상에 현금 보관하는 사람 없지 않아?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들렸습니다. 하지만 하루는 찻집 장부를 뒤적이는 지혜를 보게 되었고 또 다른 날은 이정자 여사가 장롱 속 서류함을 찾았을 때 서류 순서가 엉망이 되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. 그날 밤 이정자 여사는 아무 말 없이 서류함을 다시 정리하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. 설마 그 아이가 내 유언장을. 불안은 빠르게 자라났습니다. 그날 이후 지혜는 자주 전화를 했습니다. 어딘가에 엄마 명의로 된 거라면 세금이 어떻게 붙는 거야? 상속세, 공증 그런 건 미리 준비해야지. 안 그래? 이정자 여사는 무심한 척 찬물만 따랐습니다. 그러다 딸이 외출한 날 조심스레 딸 방을 열었습니다. 책상 위에 놓인 메모장.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. 홍매연 예상 시세 13억. 명의자 모친? 현금 예치 추정액 2에서 3천만 원. 미국 거주 오빠에게는 생전 증여 불가. 그 순간 이정자 여사의 눈에서는 찬물 대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. 유언장을 발견한 그날 밤 나는 딸을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. 밤늦게 딸이 외출한 어느 날이었습니다. 이정자 여사는 서랍장 및 깊숙한 곳에 숨겨둔 서류함이 열려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. 서류 더미 속 얇은 봉투 하나가 없었습니다. 그 봉투엔 자신이 몇 년 전 몰래 작성해둔 유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. 그녀는 소스라치듯 놀라며 곧장 딸 방으로 향했습니다. 책상 위, 화장대 밑 그리고 침대 밑. 봉투는 딸의 화장품 파우치 안에서 발견됐습니다. 이정자 여사는 아무 말 없이 그걸 꺼내 조용히 찻집으로 향했습니다. 홀 안불을 켜고 혼자 앉아 유언장을 펼쳤습니다. 이 유언장은 나, 이정자. 사망 시 홍매연의 권리를 둘째 딸 김지혜에게 전부 증여하지 않음.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. 그 문장은 몇 년 전 지혜가 자신을 등지고 떠난 날 밤 이불 속에서 흐느껴 울며 썼던 말이었습니다. 엄마, 난 그냥 혼자 살래요. 엄마랑은 안 맞아. 그 말이 얼마나 아팠는지. 하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 그녀는 딸에게 또 한 번 배신당하고 있었습니다. 잠시 뒤 돌아온 딸은 찻집 불이 켜져 있는 걸 보고 놀라 들어옵니다. 엄마, 여기 왜 있어? 이정자 여사는 유언장이 담긴 봉투를 테이블에 올려둔 채 말했습니다. 지혜야, 이거 왜 봤니? 지혜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. 그러다 결국 터뜨리듯 외쳤습니다. 엄마가 날 안 믿잖아.
엄마는 평생 오빠만 편들고 난 늘 뒷전이었잖아. 이정자 여사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. 이건 단순한 유산 문제가 아니라 30년 넘게 얽히고 설킨 감정의 실타래였다는 것을. 하지만 그녀는 단호히 말합니다. 그래도 유산은 그렇게 엿보는 게 아니란다. 지혜는 그 자리에 앉아 울었습니다. 그리고 이정자 여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. 하지만 두 사람의 눈물은 절대 같은 의미가 아니었습니다. 그날 이후 찻집 안엔 말수가 줄었습니다. 딸 지혜는 식사 시간에도 휴대폰만 들여다봤고 이정자 여사는 찬물을 끓이면서도 자꾸만 딸의 얼굴을 흘끔거리게 되었습니다. 지혜야, 저기 김치 좀 꺼내줄래? 엄마, 나 좀 바빠. 엄마가 해줘. 지혜는 이제 부엌에도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. 찻집 일도 집안일도 어느새 모른 척 지나쳤고 대신 그녀의 눈과 손은 재산과 소유권이라는 두 글자에 붙들려 있었습니다. 하루는 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. 엄마, 나 친구 만나서 부동산 좀 물어봤어. 엄마 나중에 혹시라도 무슨 일 있으면 이 집 상속은 세금부터 신경 써야 된대. 이정자 여사는 찻잔을 놓으며 말했습니다. 지혜야, 지금 내가 살아있잖니. 그 말에 딸은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.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자는 거잖아. 엄마도 요즘 몸 안 좋잖아. 그 말에 이정자 여사는 처음으로 화를 냈습니다. 너 지금 내가 언제 죽을지부터 계산하는 거니? 그날 밤 지혜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. 그리고 이정자 여사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. 그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. 내가 너를 업고 밥 굶고 손가락 동상 걸리며 키웠는데 이렇게 계산기 두드리는 사람이 될 줄은 몰랐지. 그리고 다음 날 이정자 여사는 찻집 유리창에 붙어있던 영업 중 문구를 떼어냈습니다. 그 아래 조용히 썼습니다. 당분간 휴업합니다. 마음을 정리하는 중입니다. 며칠이 지나도 지혜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. 그저 말수가 줄었고 집안의 공기는 냉랭해졌습니다. 이정자 여사는 찻집 문을 닫은 채 혼자 뜨개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딸은 그런 엄마를 곁눈질로 보며 말했습니다. 엄마, 나 그냥 나갈게. 어디 가는데? 친구 집. 며칠 있다가 올게. 짐도 싸지 않고 나갔습니다. 핸드백 하나 들고. 하루, 이틀, 사흘, 지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. 연락도 없었습니다. 그러던 중 집으로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. 이정자 여사는 조심스레 뜯었습니다. 내용은 서울 가정법원 발신의 유류분 반환 청구 예고 통지서였습니다. 그 순간 이정자 여사는 주저앉았습니다. 지금 내가 살아있는데도 유산 다툼을 시작한 거니? 며칠 후 미국에 있는 아들 성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. 엄마, 지혜한테 연락 왔어. 무슨 일 있었던 거야? 이정자 여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. 지혜는 더 이상 내 딸이 아니야.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수화기 너머로 숨을 고르더니 낮게 말했습니다. 엄마, 내가 들어갈게. 그만 혼자 참지 마. 이정자 여사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. 하지만 이번 눈물은 분노나 슬픔이 아닌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. 며칠 후 성진이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. 오랜만에 마주한 모자는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. 엄마 얼굴이 왜 이렇게 말랐어? 이정자 여사는 아들의 품에 안긴 채 마치 어린아이가 된 듯 눈을 감았습니다. 그날 저녁 성진은 찻집에 불을 켜고 먼지를 닦았습니다. 정자 여사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 말했습니다. 성진아, 이 찻집은 내가 물려받아라. 성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. 아니야 엄마, 난 엄마가 정한 대로 해. 난 욕심 없어. 그 말을 듣고 이정자 여사는 처음으로 마음 한구석이 정리되는 걸 느꼈습니다.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찻집 앞에 나타났습니다. 딸 지혜였습니다. 말없이 서 있던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. 엄마, 나 잠깐 들어가도 돼? 이정자 여사는 말없이 문을 열었습니다. 찻집 안엔 다시 차양이 가득했고 오래된 다기와 방석들이 예전처럼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. 두 사람은 말없이 마주 앉았습니다. 미안해 엄마, 나 정말 많이 미안해. 이정자 여사는 대답 대신 차를 따랐습니다. 그리고 말했습니다. 지혜야, 사람 사이에도 유통기한이 있어. 하지만 나는 아직 너를 버리지 않았다. 왜냐하면 너는 내 딸이니까. 지혜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. 찻집 밖에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.
유산보다 더 중요한 건 기억입니다. 가족이라는 이름은 피로 맺어지지만 그 마음은 언제든 멀어질 수 있습니다. 오늘 이정자 여사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어딘가에도 닿기를 바랍니다. 사람보다 돈이 앞설 때 우리는 결국 자신을 잃는다는 걸. 이 이야기는 조용히 말해주고 있습니다. 여기는 지혜의 등대였습니다.